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회귀 분석 모델에 남부나 서부 같은 지연 이름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계량 경제학의 아주 스마트한 기술, 바로 더미 변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US 뉴스에서 발표한 미국 65개 대학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대학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합격률과 진짜 관련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거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회귀 분석이라는 게 결국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남부 같은 글자를 어떻게 수식에 넣는다는 거죠? 이걸 뭐 숫자로 바꿔야 하나요? 오,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나씨.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제일 직관적이잖아요. 남부는 1, 서부는 2, 동부, 중서부는 3. 뭐 간단하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매겨버리면 우리 분석 모델이 이걸 오해하게 돼요. 아, 서부는 남부보다 1만큼 크고 동부는 서부보다 1만큼 크구나. 이렇게 지역들 사이에 어떤 등간격의 순서가 있다고 멋대로 가정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건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아주 영리한 해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더미 변수라는 건데요.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면 on, 즉 1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off, 0이 되는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지역 카테고리가 3개죠. 그럴 땐 m-1, 즉 2개의 더미 변수만 만듭니다. 남부를 기준 베이스라인으로 잡고요. 만약 3개 범주의 3개 변수를 다 만들어버리면 변수들끼리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더미 변수 함정이라는 문제에 빠져서 분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남부는 두 스위치가 모두 꺼진 상태 0, 0으로 두고 서부는 첫 번째 스위치만 켠 상태 1, 0, 동부, 중서부는 두 번째 스위치만 켠 상태 0, 1로 이렇게 딱 구분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똑똑한 스위치들을 가지고 간단한 회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연 지역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합격률에 차이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죠. 네, 교수님, 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except는 합격률이고 D2랑 D3는 방금 만든 그 스위치 변수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 베타들은 대체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먼저 우리 기준점인 남부 지역 대학을 볼게요. 남부는 D2와 D3 스위치가 둘 다 0으로 꺼져 있죠? 그러니까 식에서 베타2와 베타3가 곱해진 항들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죠? 평균 합격률은 그냥 절편인 베타1이 되는 거예요. 즉 베타1은 기준 그룹인 남부 지역 대학들의 평균 합격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번엔 서부 지역 대학을 볼까요? 여기선 D2 스위치가 1로 켜지죠? 그럼 평균 합격률은 베타1 더하기 베타2가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베타2가 서부 지역의 평균 합격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준인 남부 지역에 비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차이 값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동부, 중서부 지역은 이제 쉽죠? D3 스위치가 켜지니까 평균 합격률은 베타1 플러스 베타3가 됩니다. 여기서 베타3는 뭘까요? 네, 바로 동부, 중서부 지역 대학의 평균 합격률이 기준인 남부 지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네, 완벽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범위 변수에 붙은 개수들은 각 그룹의 출발점, 즉 절편을 기준점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표에서 핵심만 딱 뽑아보면 절편이 44.54죠. 이게 바로 기준인 남부 지역 대학의 평균 합격률 약 44.5%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3의 개수가 마이너스 12.50인데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동부, 중서부 지역 대학의 평균 합격률이 남부 지역 대학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12.5%포인트나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꽤 큰 차이인데요? 지금까지는 지역이라는 질적 변수 하나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합격률이 정말 지역만으로 결정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 등록금 같은 변수의 효과를 싹 걷어내고 나면 지역만의 순수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분석이 공분산 분석, 즉 엔코바 모형입니다. 보세요. 기존 모형에다가 등록금이라는 양적 변수를 그냥 추가해 준 거죠. 이렇게 하면 등록금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즉 등록금 수준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지역별로 합격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X축은 등록금, Y축은 합격률이고요. 지역별로 다른 색깔의 회기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들의 모양과 위치에 이 모형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선이 3개가 있죠? 각 선의 시작점, 즉 Y절편이 전부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죠. 이건 등록금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지역별로 기본적인 합격률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세 선이 모두 평행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모형이 등록금이 합격률에 미치는 영향력, 즉 기울기는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첫 번째 모형은 그냥 지역별로 합격률이 다르네? 라는 단순한 사실만 알려줬다면, 이 엔코바 모형은 등록금 영향력을 빼고 봐도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있나? 그리고 등록금의 영향력이 지역마다 다르진 않을까? 까지 알려주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씨. 정확히 짚어줬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과정은 딱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주형 데이터를 찾아내고, 둘째, 기준을 정해서 n-1개의 0과 1로 된 스위치, 더미 변수를 만듭니다. 셋째, 회귀 분석 후에 나온 개수가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차이를 의미한다는 걸 꼭 명심하고 해석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양적 변수를 추가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등록금의 영향,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모든 지역에서 똑같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지역에서는 등록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좀 둔감하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면요? 이런 상황은 과연 어떻게 분석 모델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